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17번째 가축에 관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가축은 고기를 제공하여 영양을 공급하고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하여 인간의 힘을 덜어주고 전쟁 등에 동원되는 등 인간 생활에서 뗄 수가 없는 존재죠.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길렀던 가축은 말, 개, 돼지, 소, 양 등이 있었고요. 개는 늑대를 길들였고요.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것은 또 그 동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였어요. 소는 농업에 이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긴 거죠. 소는요, 제사에도 많이 이용됐어요. 많이 희생됐죠. 이게 소 머리 모양이죠. 소 머리 모양을 번떠서 소우로 했고요. 제사 희생에 바쳐진 죽은 소의 머리 모양을 번뜬 자입니다. 소가 들어간 한자어는 우육, 우각, 우육, 한우, 우각, 소뿔을 말한 거죠. 우육, 한우, 우육은 소고기, 물건물자예요. 사물물, 물건물 그러는데요. 이게 밑에가 소예요. 칼도 있죠. 칼 사이에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봐보세요. 이게 피예요, 피. 그러니까 소를 죽여서 뭘 했을까요? 제사 지내는 거 쓰는 거예요. 소를 죽여서 제사 지내는 모습이 바로 물건물자예요. 제사 희생에 바쳐진 죽은 소와 칼에 묻은 피를 나타낸 자예요. 물건물이 들어간 한자어는 물건, 물자, 물체, 물질, 물리 등에 쓰입니다. 그래서 머리 모양을 본뜬 글자다. 그래서 그 모든 사물 중에 사물의 으뜸이다. 그래서 물건물에 들어갔고요. 양이에요, 양. 양은 순해서 집에서 길들이기 좋고요. 양 털을 이용해서 옷도 짤 수도 있고요. 껍질을 벗겨서 털옷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을 죽여서 제사에 쓰기도 하고요. 양도 굉장히 요긴하게 썼어요. 이거 양의 뿔을 나타낸 거예요. 양의 뿔과 다리 모양을 번떠서 양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양이 들어간 한자어는 우양, 소와 양, 목양, 양을 친다 할 때 칠목자. 칠목도 보면은요, 친다 할 때 이게 소자예요. 소를 막대기를 들고 친다 그래서 칠목장. 그래서 목양 할 때 양을 기른다. 그래서 옛날에 친다 하는 건 주로 소가 가장 으뜸이었던 것 같아요. 양모 할 때 양이 들어가죠. 자, 양은 제사에 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머리에 뭔가 분장을 했죠. 뭔가 분장을 하고 춤을 추는 모습이에요. 양가죽으로 머리에 장식을 하여서 춤을 추는 모습이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제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다가 양양 밑에 큰데 해서 아름다울 미 그렇게 했죠. 자, 양은 순하고 착하고 그 양의 성질에서 착할선이 나왔어요. 양양에다가 여기다가 말씀은 했죠. 좋은 말, 착한 말, 길한 말만 한다는 뜻이에요. 착할선이 들어간 한자어는 선행, 좋은 일, 착한 일 한다. 진선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진선미를 최고로 치죠. 그래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도 미스코리아 진, 미스코리아 선, 미스코리아 미 이렇게 뽑잖아요. 최고를 나타낸 게 바로 진선미입니다. 선이 이거는 좋은 뜻으로 하는 거예요. 착한 뜻으로. 선용이라는 것은 잘 쓴다. 그래서 착할 선자가 착하다, 좋을 선이라는 뜻이 있어요. 착하다, 좋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죠. 양을 기른다. 양을 친다는 것은 양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양 밑에, 양양 옆에다가 이거 막대기를 들고 있죠. 이게 칠복자예요, 사실은. 양을 치고 있다.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기를 양자예요. 약간 변형된 거죠. 이게 양양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양양이 있고요. 이렇게 막힌 양양이 있어요. 순서도 다르죠. 이 양양은 큰 양양은 하나, 둘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길게 그어주는데 이거는 긋는 걸 먼저 하고 위에 아래로 해줘요. 그래서 양양이 두 개 있다. 저는 뭐 큰 양양, 작은 양양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 양량은 2개이다. 그래서 양량에다가 먹을 식을 하면은 기를량이다. 그 나중에 글자가 변형된 것 같아요. 부모님의 때 봉양할 때 뭔가 좋은 음식으로 봉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양고기가 좋기 때문에 양고기로 부모님을 봉양했다. 드시게 했다. 그래서 기를량으로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양을 치거나 아이를 기를 때는 양육 그렇게 하고요. 어른들은 봉양한다 그래요. 봉양할 양. 그래서 요양원, 양로원 그럴 때는 봉양할 양 그렇게 하고요. 어린이들은 기를 양. 그래서 양육 얘기를 합니다. 손에 채찍을 들고 양을 치는 모습을 본뜬 자였죠. 봉양, 어른을 봉양한 거죠. 밭들봉, 봉양할 양. 양육, 여기는 기를 양. 양돈, 돼지를 기른다. 요양원, 요양원은 병 고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가죠. 자, 옛날 중국에도 코끼리가 있었어요. 요즘엔 없죠. 중국에 코끼리를 길렀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한자에 나타난 거예요. 각골 문자에. 코끼리 코가 위로 갔죠? 길쭉하게. 오. 왜 이렇게 코끼리가 거추선 모양이라고 했죠? 이게 대 쪽에다가 쓰니까 이렇게 납작하게 쓸 수 없어서 길쭉해졌다 그랬어요. 아, 그래서 이 각골 문자를 보니까 중국에도 코끼리가 있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오. 이 코끼리 상은 코끼리의 모습을 본뜬 자인데요. 상아. 코끼리의 어금니 이빨을 상아라고 그러죠. 심상, 마음에 그려보는 거, 형상상으로 되죠. 상징에서 쓰고요. 이 코끼리는 농사에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쟁에도 썼어요. 옛날 중국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중국 은나라 시대에 농업 발달과 함께 수공업도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각종 생산 도구뿐만 아니라 저장용, 취사용, 제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각가지 형태의 토기가 제작되었는데요. 중국에는 옥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옥을 돌로 다듬어서 장식용의 정교한 옥그릇을 만들고 코끼리의 이빨로 만든 상아 제품이 생산됐어요. 당시에 중국은 따뜻해서 코끼리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 날씨의 변화로 코끼리는 점차 남쪽으로 내려갔고요. 오. 상나라 때만 해도 지금의 하남성에는 코끼리가 대량으로 서식했대요. 또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요. 초나라하고 오나라하고 싸울 때 이야기예요. 기원전 6세기 말쯤. 코끼리를 이용해서 싸움에 크게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고요? 초나라가 이겼어요. 코끼리의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서 오나라의 진영으로 코끼리를 몰았대요. 그럼 코끼리는 뜨거워서 미친 듯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사방으로 달렸을 거 아니에요. 군사들은 어지럽게 흩어져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대요. 사실 코끼리는 매우 유용한 동물이었대요. 가죽도 쓰고 고기도 쓰고 이빨 상아도 쓰고 농사에도 썼어요. 농사에 쓴 걸 어떻게 아냐고요? 다음에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할위자예요. 할위. 코끼리의 코를 잡고 일을 시키는 모양을 본뜬 자예요. 이게 손톱조예요. 손톱조. 코끼리는 농사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근데 농사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냐고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손이에요. 이 손으로 뭘 잡아요? 코끼리의 코를 잡는 거죠. 코끼리의 코를 잡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코끼리의 코를 잡고 일을 시키는 모습이 각골 문자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아, 그래서 코끼리를 가지고 농사에 이용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의 코를 잡고 일을 시키는 모양을 본뜬 자가 바로 할위자예요. 할위. 여기 할위 위의 부분은 이게 손톱조예요. 손톱조. 손톱을 나타내요. 그래서 할위가 들어간 한자는 행위, 위정자가 있고요. 그럼 거짓 위자에도 있어요. 거짓 위자는 사람인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인간의 행위가 참이 아닌 거짓을 행한다는 뜻을 가진 자가 바로 거짓 위자예요. 위선자, 그럴 때 쓰는 거죠. 개죠? 개. 각골 문자에서 개가 하늘을 쳐들고 있죠. 이렇게 길쭉하게. 대쪽에 썼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개견은 개의 모습을 본뜬 자고요. 개견이 들어간 한자어는 애완견, 투견, 견종, 감시견, 충견 등이 있어요. 그래서 애완, 희롱할 완자. 희롱할 완자 보면 앞에 구슬옥이 있죠? 구슬을 가지고 손에서 가지고 논다.
희롱한다 그런 뜻이에요. 싸울 투자는 보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닭의 모습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나타냈어요. 닭 모습, 각골 문자 봐보세요. 이걸 딱 보면 닭이구나 금방 알 수 있겠죠? 이거는 닭이야. 누가 봐도 닭이야. 이렇게 바로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바로 각골 문자였어요. 근데 글자가 점점 변형이 된 거죠. 닭의 모습을 번떴고요. 닭개가 들어가는 한자어는 양계, 양계장 그러죠. 닭을 키우는 곳, 닭을 기르는 곳이 양계장. 계란, 닭개 알란자. 군계 일학, 군계 무리군. 닭들이 무리 지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학이 한 마리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뛰어나죠. 닭보다 더 아름답고 우아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군계 일학이라고 합니다. 말이죠, 말. 말이 하늘을 쳐들고 있어요. 하늘로 이렇게. 좁은 대 쪽에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자, 말의 모습을 번뜬 자고요. 주막한산. 말 위에 타고 달리면서 산을 봐요. 그럼 산을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수박 겉핥기로 쑥 훑고 지나가죠. 자세히 볼 수가 없는 것을 보고 주막한산이라고 그래요. 그 내용을 자세히 못 본 거죠. 경마는 다툴경 말마인데요. 이 앞에 다툴경이 두 사람이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이 밑에 부분이 걷는 사람인 다리 모양이죠. 두 사람이 달리기 하는 것이 바로 다툴경자예요. 경마는 말들이 누가 더 빨리 달리나 그 내기하는 것이 바로 경마고요. 마부는 말을 부리는 사람이고요. 마차. 말이 끄는 수레가 마차고요. 경주마는 달리기 하는 말을 경주마. 누가 더 빨리 달리나 내기하죠. 내기. 이거는 소죠. 소뿔 모양을 나타낸 것이 바로 뿔각자예요. 이 뿔 모양을 양쪽 뿔이 아니라 한쪽 뿔을 자세하게 나타낸 것이 뿔각이에요. 소뿔 모양. 우각, 소뿔, 사각. 사각형 할 때 각이 4개 있죠. 각도기 몇 도인가 잴 때 각도기를 사용하죠. 오각형, 육각형, 삼각형 할 때 뿔각입니다. 물고기 모양이에요. 물고기 모양을 그대로 본뜬 문자. 각골 문자는 물고기도 서 있어요. 왜 그런지 알죠? 물고기의 모습을 본뜬 자가 물고기어고요. 오류, 화러, 어시장 할 때 물고기어가 들어갑니다. 고기 잡으러. 물고기 잡으러는 정말 이거 잘할 수 있겠죠. 물고기에다가 물이 흘러가잖아요. 물속에서 고기를 잡는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그래서 삼수병과 고기를 합해서 물에서 고기를 잡는다. 어부, 고기 잡는 사람이죠. 어촌, 고기 잡는 마을이죠. 어장, 고기 잡는 장소입니다. 새예요. 비둘기. 새는요, 큰 새가 있고 작은 새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새조가 있고요, 새추가 있어요. 그래서 큰 새는 새조라고 그러고요. 이 새조도 하늘을 향해 있죠. 새추도 새를 나타내요. 이 새추는 작은 새, 참새 같은 작은 새를 나타내고요. 새조는 꽁이나 아니면은 매, 독수리 이런 큰 새를 조라고 합니다. 작은 새는 새추라고 했어요. 새추. 새 모양을 본뜬 자가 새조자고요. 비조, 날비, 새조. 이 날비 이 부분이 바로 날개 모양이었어요. 조류, 날아가는 새 종류, 조수, 새와 짐승들. 산에 사는 들짐승들을 바로 새하고 짐승을 합쳐서 조수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가축, 짐승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야기 한자 18번째, 옷과 관련된 한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사물의 모습을 번또 만든 상형자, 머릿속 이미지로 그려가는 한자 공부, 이야기 한자 교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